작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무엇 때문에 저거를 계속해서 했고 이거를 꾸준히 활동을 작업을 해오는 것이지? 이러한 질문이 저한테는 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층층이 쌓인 시간의 그 레이어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업들이 첫 개인전 작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전 작업이. 그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는 의미로운 그런 작업들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중등학교 시절에는 도서관에서 작가들의 작품집을 들여다보고 이런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한켠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겸하면서도 늘 그게 한켠에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서 그 미술 공부를 같이 병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스스로한테 건네는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또 막 지치고 이랬을 때 통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작업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틈틈이 제가 사물을 즐겁게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때 어려울 때 틈틈이 했던 작업. 그래서 크랙이라는 그 주제를 아직까지도 제가 사실을 붙들고 있는 주제거든요. 시간의 틈 아니면 공간의 틈. 그때는 뭐 작업실도 없었으니까요. 엉덩이 붙이면 작업실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머릿속 공간이 작업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그냥 메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그때 좀 어려운 시기, 뭐 직장에서 어려움 또는 뭐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 또는 제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저를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로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꺼내본다는 거는 다시 그냥 무작정 회고가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과거하고 빗대서 얼마나 시간의 레이어가 지금 함께 쌓여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로서는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젊을 때는 다들 힘들잖아요. 뭐 젊으나 나이드나 뭐 힘든 순간들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틈 사이에서 싹이 올라오거나 깨진 파편들 틈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새로운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었어요. 위로도 되고 작은 보리싹을 이렇게 화분에 심었었는데 그 싹들이 올라오면서 땅을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와, 저 작은 싹들이 힘이 정말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아래에 그 뿌리의 줄기들이 막 으라차차하고 막 쫙 들어 올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삶에서 저런 의미도 상당히 의미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으로 좀 연결도 시켜보고 틈 사이의 공간, 어차피 틈틈이 작업하는 거니까 그 틈이 저한테는 참 의미로운 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좀 다짐 같은 것들을 담아서 작업으로 좀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전시는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30년 가까이 작업을 해오면서 파편이라는 주제, 크랙이라는 주제, 단절된 틈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왔는데 이어온 이런 주제에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한번 모아보는데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크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Follow the Crack 그 주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설치 작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설치 작업에서는 장소적인 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침 여기 갤러리가 절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그런데 절을 이렇게 가면 절 입구에 사천왕상이 또 있어요. 그 수문장처럼 서 있는 그 사천왕상이 마침 또 보물로 지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갈 때마다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말을 단호하게 하고 단호한 행동을 하는 게 저는 좀 그게 제 자신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단호하게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어떤 주저하고 떨리고 좀 이렇게 더듬거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언어의 파편이기도 하고 삶의 파편이기도 하고 주변 언저리의 그 말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진실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우리가 놓쳐버린 말들이. 그래서 이번 전시는 2016년도에 제가 했던 영상이 251 엘립시스라고요. 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할 때가 쉬를 빼면 251일이었어요. 그 해가. 그래서 그 251일 동안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막 더듬거리고 저 그런데요.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좀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를 좀 감추기도 하고 아니면 말하고 싶은 거를 꾹꾹 억누르면서 했던 그런 파편적인 말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처음 그 크랙이라는 전시와 발굴 크랙이라는 전시가 언어의 파편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파편의 이미지랑 같은 맥락으로 되면 참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천 왕상이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주저함이 좀 있을 것도 같다. 발 아래에 마귀들을 밟겠다고 막 이러지만 거기에는 또 주저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상상을 해보면서 흔들리는 순간으로 사진도 좀 흔들리게 찍어보면서 영상도 그런 내용의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Follow the crack, 크랙을 따라가면 새로운 균열이 또 열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서 저 삶의 어떤 출발점도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탈로 한번 이 공간에서 같이 전시하는 것도 의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전시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이 또 가을이라 가지고요. 가을 끝자락이라서 초반 전시에서도 제가 자연물 같은 것들을 이런 바느질 사이, 천과 천 사이에 솜을 넣고 그 안에 나뭇잎, 나뭇가지 이런 시간의 지층이 있는 것들, 누적된 레이어가 있는 것들을 많이 넣고 재봉질을 한 것들이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파편들을 막 입고하는 작업이 또 이 공간하고 가을이라는 시간대하고 여기 안양의 이 갤러리에 절 입구에 있는 정말 독특하고 의미로운 이 갤러리하고 또 맞기도 한 것 같아서 그런 설치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초기 이 작품에서는 역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빛을 반대로 한번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고 그냥 앞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뒤에서 빛을 비췄을 때 안에 있는 속이 드러나더라고요. 천과 천 사이에 넣었던 솜 그리고 그 사이에 나뭇가지, 나뭇잎 같은 거, 또 황토흙을 뿌렸던 자국들, 흔적들, 재봉질 지나가는 흔적들이 역광을 받으면 그게 스르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삶의 어떤 메타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한 거, 내가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던지는 말들, 뭐 이런 것도 제가 그냥 딱 정식으로 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습니다. 한 문장이 정확하게 끌어지는 그런 말들보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저하면서 생각을 한번 하고 어눌하게 좀 그런 주저함이 들어있는 말들을 순광이 아닌 역광의 빛으로 또 말을 들여다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도 2016년도에 말없표라는 침묵의 그런 언어에 대한 영상하고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이제 가도록 연결을 지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제가 또 그 매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써왔습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그런 나뭇잎,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재료들, 특히나 제가 주로 많이 써왔던 게 배적 광목천이라는 게 있어요. 액자 만들 때 뒤에 배경으로 쓰이는 천인데 광목천 뒤에 한지를 붙여가지고 약간 주류가 아닌 천이죠. 뒤에 배경으로 쓰이는 천이라서
그런 배경천이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바느질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솜도 채우고 뭐 잉크도 뿌려가면서 이렇게 바느질도 해보는 거.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스스로한테는 의미로웠고요. 이번에 전시한 흔들린 사진을 출력한 장소도 바로 배적 강목천 위에 출력을 해서 거기에 또 솜도 넣고 그 솜에 먼지가 좀 붙어 있기도 하는 거, 오점도 남기기도 하고 다 털어내기보다는 그거를 그냥 바라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톡톡 털고 깔끔하게 훅훅 불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천왕상을 찍었는데 보물인데 잘 찍어야지. 물론 보물인데 긴장됐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나이 들어서 손도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흔들리면서 찍다 보니까 내 마음같이 같이 흔들리는구나. 또 이렇게 주저함이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마치 친구처럼 또 느껴져요. 그게 좀 그 작업의 즐거움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좀 열려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냥 좀 열어두는 것들이 의미로운 작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영상들이 지금 3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영상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영상이에요. 제가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다 바닥으로 영상을 쏘이게 했어요. 보통 영상이다 하면은 벽면에 보는 사람이 좀 편안한 그런 정면에서 이렇게 많이들 쏘여지는데 저는 이제 바닥으로 영상을 좀 내렸고요. 보는 사람들이 사천왕상의 발 아래 느낌도 좀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점을 조금 달리해서 본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을까. 영상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네모 반듯한 거에서 좀 탈피해서 낙엽이랑 같이 자연 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상처럼, 그리고 영상도 배경판이 반반해가지고 해상도 높게 쨍하게 나오는 것보다 조금 구불거리는 배적 광목천을 깔았어요. 이게 글씨도 막 구불구불 흘러가고 제가 만든 영상도 좀 여기서 2차적으로 구부러졌어요. 휘어지고요. 이런 것도 좀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올 9월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인데요. 제 얼굴을 넣어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Follow the Crack이라는 그런 그 주제어를 따라서 틈 사이에 틈틈이 막 제가 막 날아가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장면을 한번 오큘러스를 쓰고 담았어요. 담아서 저로 대비된 그 캐릭터들이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거기에서 날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조금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에 제작된 251 엘립시스라는 이 영상에 대해서 출발은 이렇게 출발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인터뷰를 제가 받는다고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나리오를 써본 거예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작업실에 인터뷰어가 온 거예요. 작업실을 이제 한번 둘러보니까 노트가 한 권이 이제 있는데 그 노트에 메모들이 있는 거예요. 뭐 책 읽고 막 써놓은 좋은 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터뷰를 정작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계속 더듬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인터뷰 중에 더듬거리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장면이 12장면이 있어요. 1년 12달을 제가 상징적으로 12장면으로 만들었고 그 12달 동안에 제가 그 사회생활 속에서 티켓은 이래야 돼 막 이런 그런 말들, 죄송합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만, 실례합니다만, 이런 것들, 그러면서 더듬거리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어랑 같이 떠듬거리면서 1년 동안 하는 것 같은 상상으로 제가 이거를 썼던 것들을 언어의 파편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했던 작업들입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 언어들이, 문장들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막 올라가면서 떨기도 하고 툭툭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정말 목에 힘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말들은 곧이
해가지고 아주 눈에 딱 들어오게 쓰여져 있지만 이거는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더듬더듬 흐물흐물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고, 제가 당시에 인체에 대한 크로키, 그림 이런 것도 같이 섞으면서 저의 얘기를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251 엘립시스. 저 스스로는 작업이나 예술가를 만나고 좋은 예술 작품을 만나는 거, 그 느낌이 어쩐지 마음속에 히든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업을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 나름의 보이지 않은 히든 카드가 있어, 뭐 이런 자부심이 또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관람객 여러분들도 예술 활동이나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마음 한켠에 히든 카드로 이렇게 간직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 좋은 치유가 되기도 하고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 또 그러지 않더라도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